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또다시 한 국가가 귀화라는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야기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덜란드계 선수들을 앞세운 인도네시아의 혁명이 동남아 축구계를 뒤흔들었다면, 지금 인도에서 꿈틀대는 이 움직임은 아시아 축구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계획이라 부르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모델 2.0의 탄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재능의 공급처가 네덜란드가 아닙니다. 바로 축구의 종가 영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14억 인구의 잠자는 거인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축구 환경에서 단련된 무기를 장착하고 마침내 깨어난다면 우리가 알던 아시아 축구의 판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담한 계획의 도화선은 부인할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네, 바로 실패입니다. 인도 대표팀은 피파 랭킹이 133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9년 만에 최저순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자국 리그에만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표팀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그 깊은 위기 속에서 그들의 눈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신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오직 기화라는 단 하나의 전략으로 보란듯이 인도를 추월해버린 그 성공 사례를 말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인도 축구협회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인, 어찌 보면 냉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직접 재능을 키워낼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검증된 재능을 수입해오자.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한 모방, 그저 따라하기라고 부르기엔 이 계획의 본질을 한참 잘못 본 것입니다. 인도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모델 2.0은 원조를 훨씬 뛰어넘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서운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공급처, 즉 선수를 데려오는 무대의 규모와 질에서 나옵니다. 자, 화면을 잠시 보시죠. 인도네시아가 데려온 선수들의 주된 무대는 네덜란드의 에레디비시였습니다. 물론 아약스로 대표되는 기술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훌륭한 리그입니다.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하는 소위 예쁜 축구를 구사하죠. 하지만 인도가 지금 선수들을 수급하려는 곳과는 그 성격이 180도 다릅니다. 그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은 바로 축구의 심장, 잉글랜드의 프로축구 시스템. 그 중에서도 2부 리그인 챔피언십과 3부 리그인 리그 1입니다. 여러분, 잉글랜드 챔피언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름만 2부 리그일 뿐 유럽의 웬만한 1부 리그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격렬한 무대입니다. 한 시즌에 무려 46경기를 치르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선수들은 매 경기 전쟁처럼 뛰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팀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몸을 던지는 선수들, 그야말로 축구 용광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어설픈 정신력이나 체력으로는 단 한 경기도 버텨낼 수 없는 곳이죠. 그곳의 축구는 네덜란드처럼 예쁘지 않습니다. 거칠고 빠르고 직선적입니다. 쉴 새 없이 상대를 압박하고 공을 뺏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방으로 내지릅니다. 공중골 경합은 일상이고 90분 내내 강한 몸싸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잉글랜드의 현대적인 전술과 강철 같은 피지컬을 몸에 익힌 선수들이 주축이 돼 인도 대표팀.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기술은 좀 투박하지만 순박했던 남아시아의 팀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인도의 국기를 가슴에 단 잉글랜드 2군 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팀 수비수들이 월드컵 예선에서 이란이나 사우디 선수들의 힘과는 전혀 다른 잉글랜드식의 거친 몸싸움과 쉴 틈 없는 압박을 구사하는 공격수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아 무대에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아주 껄끄러운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모델 2.0을 그저 흥미로운 소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약팀이 강해지려는 몸부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축구의 권력 구도, 이 판 자체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였던 식민지의 유산, 그리고 혼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무서운 전략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이민자 사회를 둔 국가들은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순혈주의 축구를 고집하는 국가들은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칙과도 같은 강력한 이점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사와 혈통까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청사진만큼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잠재력은 어디까지나 잠재력일 뿐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인도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선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 있습니다. 첫째, 법이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인도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이중 국적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국가입니다. 축구팀 하나를 강하게 만들자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인도 축구협회 차원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융화라는 보이지 않는 과제입니다. 평생을 영국에서 자란 선수들, 이 33명의 집단이 과연 하루아침에 인도 대표팀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기존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을까요? 그라운드 위에서의 전술보다 어쩌면 라커룸 안에서의 화학적 결합이 더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온 선수들을 모아 원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던지는 가장 큰 도박인 셈입니다. 결국 이 계획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인도의 이 시도는 아시아의 맹주들을 향해 날리는 아주 따끔한 경고장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말이죠. 인도가 겪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 선수 그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파격적이고 전통을 벗어난 해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축구 전쟁터는 더 이상 녹색 그라운드만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서류 가방 속에서 선수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족보책 안에서 그리고 유럽의 어린 재능들을 설득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유럽 선수들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종족의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국화된 인도 대표팀은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예선에서 그 어떤 팀도 만나고 싶지 않은 아주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4억 인구의 잠자는 거인 인도. 그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축구라는 무대에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 인도네시아 모델 2.0에 정말로 진심이라면 이제 그들이 눈을 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땅이 울립니다. 아시아 축구 전체가 긴장해야 할 순간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했던 우리 대한민국, 일본, 이란 같은 나라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도전을 정면으로 맞이해야 할지 모릅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경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치열하고 격렬해질 겁니다. 우리 한국 축구 이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도는 과연 이 계획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끄럽기만 한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